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집만 봐도 중개 보수를 내야 된다. 어떻게 보면 큰일이죠. 중개 수수료가 어떻게 보면 내린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본다면 더 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집을 본 경우에도 알선료, 중개를 줘야 되고 또 상담이나 이런 집이 있다라는 정보 제공료까지 받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복비가 더 증가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이러한 복비, 공인중개사 수수료 이런 부분을 적게 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고액 아파트의 중개 수수료 개편, 뭐 이러한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행으로 본다면 9억 원 이상 0.9%인데 이를 신설하는 구간에 들어가지고 0.7로 하고 12억 초과하는 경우에는 0.3에서 0.4% 플러스 가산 내지는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10억짜리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 900만 원 중개 수수료가 550만 원 된다는 거죠. 또 전세 같은 경우에도 현행 6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0.8%의 수수료인데 신설해서 6억에서 9억 사이에 최대 0.5% 90만 원 공제를 한다는 얘기고요. 9억 초과할 경우에는 0.4%를 매기고 요 속에 가상 금액을 더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사항이 시행될 경우에는요. 6억 5천만 원짜리 주택을 전세 시에는 520만 원 수수료가 뭐 대략적으로 뭐 235만 원 정도 뭐 반값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러한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개소수료 요율 개선안을 마련해서 현재 국토교통부에 개선 권고를 했고요. 국토부는 자체 연구 용역을 통해서 6월 내지 7월까지 수수료 개편을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죠. 뭐 이 정도까지는 뭐 언론 기사를 통해서 다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문제는 고액 아파트에 대한 매매 전세 수수료를 내리는 대신요. 중개물의 소개, 알선 등의 수고비가 붙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작은 아파트를 봤어. 작은 빌라를 봤는데 몇 군데를 봤어요. 그런데 내가 몇 군데가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뭐 그냥 나오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뭐 다 집이 마음에 안 듭니다라고. 그리고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마음에 드는 집을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거래가 불발할 경우에는 중개 알선료 수수료를 실비 보상 한도 내에서 지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새로 추가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이러한 금액은 실비라고 했는데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저희 경험치 상으로 말씀드리면 뭐 실비 보상 한도 첫 번째는 관공서 문서 발급 비용이 있겠죠. 뭐 등기부등본을 떼봤다, 뭐 토지대장, 건물대장을 떼봤다 이런 비용이 있겠고 물건 조사를 위해서 방문을 했다. 또 도배 장판 상태는 어떤지, 어떠한지 이런 거를 뭐 조사할 수도 있겠죠. 중개에 관련된 권리 분석, 혹시 뭐 잘못된 권리 관계가 있는지 아닌지, 뭐 법적 사항을 또 뭐 이렇게 분석을 한 경우, 그리고 교통비나 식대, 기타 잡비가 있겠죠. 여기에 대한 시간당 얼마의 비용을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복잡하죠? 우리가 그동안은 이러한 실비에 대한 보상, 이런 거 뭐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뭐 어차피 뭐 공인중개사 수수료 속에 이런 행위까지 다 포함이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들 하시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니까 거래가 매매가 됐든 전세가 됐든 이루어질 경우에는 당연히 수수료 속에 이런 게 다 포함이 됐겠죠. 그러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각각으로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를 좀 더 자세하게 최저 시급으로 한번 따져가지고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관공서 문서 발급 비용, 뭐 몇천 원이 들어갈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물건 조사 방문 비용, 또 세 번째는 중개 권리 분석 비용, 네 번째는 교통비, 식대, 기타 잡비, 다섯 번째는 여기에 대한 시간당 얼마의 비용, 실비를 또 청구하는 그 인건비가 되겠죠. 그래서 5시간이 들어갔다고 하면 최저 시급이 8,720원 하면 43,6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점은 그래요. 적게는 최소 5만 원 돈 이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많게는 수십만 원에서 뭐 100만 원 단위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 서울에 있는 부동산인데 저기 시골에 있는 전원주택을 팔아달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KTX를 타든가 아니면 뭐 비행기를 타든가 예를 들어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집 상태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교통비에다가 뭐 식대비 이런 거 다 청구, 또 심지어 뭐 숙박까지 할 수도 있게 된다면, 그러니 이런 비용까지 포함한다면 만만치 않은 금액을 청구가 가능하다니까요. 이것도 실비 말입니다. 실비로서. 그러니 함부로 집 보여달라는 말, 이런 말 하기도 이제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임차인 사정으로 이사를 갈 경우 있겠죠. 그래서 묵시적 계약갱신을 했어요. 현 임대인과 세입자가 묵시적으로 계약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그런데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갱신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보수 일체를 전가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약간 좀 법을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원래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은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이, 즉 집주인과 세입자와 묵시적으로 전세가 계약이 갱신됐다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이러한 비용조차도 누가 부담이다? 묵시적 계약 갱신일 경우에는 집주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법을 모를 경우, 세입자가 모를 경우에는 그냥 집주인이, 아니 묵시적으로 계약 갱신됐는데 세입자인 당신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세입자분들이 법을 모르니까, 내가 부담하는 건가? 그래, 내가 부담해야지. 왜냐? 계약 갱신을 했는데 만기 전에 내가 나가는 거니까 내가 부담해야겠네. 이런 식으로 해서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세입자가 대신낸 거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누가 납부해야 된다? 집주인이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매매 전세 계약 파기 시 수수료인데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도인이 팔기가 싫어. 그러면 계약 파기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 매수인은, 나는 집을 사기로 했는데 계약 파기가 이루어진 거예요. 매도인 책임으로. 그러면 내가 매수인인데 내가 매수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된다. 이거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매매 전세 계약 파기 시 수수료는 누가 부담이다? 누가 부담하냐라고 한다면 거래 계약 당사자 중에서 계약 파기 원인 제공자가 중개보수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라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계약 파기자가, 쌍방간의 공인중개사 수수료까지 계약 파기자가 다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전세를 재계약할 경우, 또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현재 거주하는 세입자가 다시 계약서를 쓰는 경우 있겠죠. 즉 전세가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거나 새로운 집주인과 신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중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데도 중개 보수를 가다하게 요구할 때 어느 정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를 공인중개사가 법령에 정해놓은 법정 중개 서비스 중 일부만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중개보수 지급 근거도 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가세 면제 대상,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업소는 거래 계약자에게 일반 가세 또는 간이 가세자 여부에 대한 설명 없이 중개보수 외에 부가세 10%를 당연하게 요구를 할 뿐 아니라 거래 계약자가 나중에 부가세가 면제되는 간이 가세자임을 확인하여도 환불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개 의뢰인이 해당 중개업소의 일반 가세자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사업자 등록증 게시 또는 고지 의무 근거 규정을 따로 마련을 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방안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 저소득층, 청년세대, 신혼부부 중 주거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임차인에 한해 소득 규정과 임차할 주택 규모 등을 고려해서 중개보수를 면제하거나 강경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 더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게 있죠. 그것은 바로 법정 중개 서비스 외 부가 서비스인데요. 임대인의 임대차 건물 관리 등 대행 서비스, 신규 매물, 임대차 물건 정보 정기 제공 서비스, 부동산 상담 및 컨설팅 서비스, 하자 보수,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용역 알선 서비스, 경공매, 부동산 권리 분석 및 입찰 신청 대리 서비스, 이런 부분까지도 별도 수수료 책정 근거 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뭐 부동산 상담이나
뭐 신규 매물이 있다 없다, 임대차 매물이 있다 없다,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거, 이런 부분에 뭐 그동안은 좀 무료로 된 부분들이 많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이런 부분도 뭐하다? 별도 수수료 책정 근거 마련해라. 즉 별도로 부가 서비스를 했다는 의미에서 수수료를 받을 그럴 근거를 마련하라는 얘기예요. 수수료표를 마련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법정 중개 수수료 외에 부가 서비스 수수료도 받아라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이 없어 보여요. 웃음이 가득이야. 솔직히 보면. 어차피 뭐 9억 이상의 아파트 매매일 경우에 아니 뭐 0.9% 이내에서 합인데 0.9%다 주는 경우 많지 않겠죠. 어떤 경우는 뭐 0.5%로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는 아예 9억에서 12억 사이 0.7로 고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동안 0.5, 0.6%를 받은 사람 입장이라면 0.7이면 오히려 공인중개사 우리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더 기쁘지 않을까요? 아니, 확실하게 더 받아라는 거잖아요. 0.7로. 예, 여기에다가 상담료에다가 집 보여준 수고비, 중개 알선료 등등 이런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으니 집을 한번 보여주고 다른 부동산을 갈 확률이 좀 떨어지지 않겠어요? 집 구하는 사람들 입장이라면 좀 황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전 같으면 이 집도 보고 저 집도 보고 여기 부동산도 갔다가 저기 부동산도 갔다가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집 생길 때까지 왔다 갔다 하면 마음대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왔다 갔다 하는 만큼 중개 알선 실비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5만 원, 10만 원, 5만 원, 10만 원, 5만 원, 10만 원. 여기다가 상담해줬다. 상담비는 별도로 달라. 그러니 이게 비용이 더 증가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고액의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고액 아파트 전세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히려 부동산에 관련된 비용이 뭐 여러 가지 비용이 오히려 증가된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앞으로 올해 하반기에 이러한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개정이 된다면 중개수수료, 실비를 아끼는 방법 그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히 집을 알아보셔야 되겠죠. 이제는 과거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하시면 안 돼요. 꼭 볼 집만 압축을 해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두 번째는 상담료나 중개 알선료 이런 비용을 받을 것인지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안 받는다는 부동산 그런 부동산을 선택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세 번째로 본다면 고액 주택일 경우에는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이사를 하는 거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 9억 이상 되는 그런 고액의 아파트가 아닌 이상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동산에 관련된 복비가 더 증가되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